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일 만약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 동자도 헌법 위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명쾌한 사안입니다. 권력 편에 설 것이냐, 헌법 편에 설 것이냐,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거의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박하지도 않고 느긋하고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닌데, 어제 TV조선에서 뉴스 진행자와 인터뷰하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잔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소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의당 김종인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야권의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대한 양보를 했죠. 나는 대선에 안 나오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자리부터 차지해야 정권 탈환의 교두보가 생긴다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이 반응이 시큰둥하고 언론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게 보인다, 좀 안쓰럽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가 거의 손을 잡고 다음 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연장은 안 된다 하는 반응이 한 6대4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바로 중도표를 보수 쪽으로 돌린 덕분인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로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안 했지만은 상당히 지금 14%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역할이 끝나니까 이제 뉴스거리에 잘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정치인은 뉴스권에서 벗어나면 관심이 줄어들고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다만 안철수만 혼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어제 TV조선 9시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요지의 말을 하는 걸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손해도 감수한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의 대원칙에 찬성한다면은 당내 경선을 진행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단일화 방법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 요거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너무 늦어지면은 효과가 없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하여 대국민 약속을 확실하게 해달라. 즉 범야권 단일화 결과에 승복한다. 패배한 후보는 이긴 후보를 돕는다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일일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옳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 협상할 필요가 없다, 또는 삼자 필승론,
삼자가 대결해도 국민의힘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한 어떤 불만이 있는 건지 하여튼 절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더구나 야권은 지금 절박해도 모자라죠. 그 사생결단으로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김종인 두 사람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당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당 같아요. 뭘 믿고 저렇게 느긋한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해결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선거운동이 기간이 짧으면은 누가 유리하느냐?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는 것은 뭐냐면은 야권 단일화가 늦게 이루어질 때, 예컨대 3월에 이루어진다면은 한 달밖에 없습니다. 2월 초나 2월 중순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충분히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운동 시간이 길면 좋고 여당은 짧을수록 좋아요. 조직 동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뽑히는 사람이 정식으로 후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안철수 씨와의 결승전이 남아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이 관심이 쏠릴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짐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요사이 갑자기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 안 된다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선관위가 법에 있는 사전투표를 안 할 리는 만무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많이 하자고 해야죠. 사전투표 부정론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음모론 아닙니까? 이번 미국 대선도 부정이었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다가 창피만 당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의 두 걸림돌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사전투표 반대를 펴가지고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으면은 야권이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고정표가 있는, 조직표가 있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바로 투표율을 떨어뜨리는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려면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안철수 대표 말대로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투표장에 나가죠. 희망이 없는데 왜 투표장에 나갑니까? 그리고 투표해보았자 도둑 맞는다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투표장에 나가겠습니까? 김종인과 음모론자들 참 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어쨌든 야권 단일화 실패로 질 수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김종인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당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2022년 대선 후보감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당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으로 전락시킨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 단일화마저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국민이라면은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저 국민의힘은 국민이란 말을 도용하고 있을 뿐이지 국민의 짐입니다. 국짐당이 맞아요. 국짐당.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안철수 씨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안철수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왜냐? 안철수의 지지 기반은 보수가 아니고 중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는 국민의힘을 싫어해요.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바로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했던 식으로 민주당은 시민 후보로서 박원순 씨와 자기 당 후보 이 박영선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박원순 씨가 이기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박원순 시민 후보,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신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중도표를 얻을 수 없어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들어가면은 확장 능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어쨌든 절박한 안철수, 애잔한 안철수, 그리고 여유만만한 김종인, 아니 무책임한 김종인, 두 사람 사이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단일화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전화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라. 단일화 하지 않으면 역적이 된다. 누구에 대한 역적이냐? 대한민국과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역적이 된다. 라는 글도 쓰고 전화도 하고, 특히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